손가락 마디나 손목이 붓거나 손가락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이럴 때는 병원에 꼭 내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마티스 감염내과 전문의 김현재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관절을 둘러싸는 막인 활막에 염증이 발생을 하고 활막이 두꺼워지는 활막 증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지속되면서 관절 주변 조직인 관절 연골과 뼈에 변형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관절 염증이 지속되면서 관절 주변 조직인 인대, 그리고 근육, 그리고 관절낭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관절 변형이 결국 일어나게 되는 병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은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서서히 발생하는 관절의 뻣뻣함, 관절의 부종, 관절의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대체로는 양측의 대칭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동하는 양상, 관절이 여기저기 아프는 증상이 움직이는 양상으로 나타나거나 일부 환자에서는 단 관절의 하나의 관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3분의 1의 환자에서는 전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미열이나 피로감,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계속 증상이 있게 되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있게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년이나 노년에 손가락이 침범한 관절염인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구별이 필요한데요. 퇴행성 관절염인 것 같으면 이 모형에서와 같이 손가락 끝마디 원위지 관절에 주로 침범을 하게 되고 마디가 굵게, 뼈 마디가 튀어나오게 굵게 좀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인 것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시작하는 마디와 손가락 여기 중간 마디 근위지 관절에 주로 침범을 하게 되고 손가락 관절염이 와서 손가락 관절각 내에 관절액이 많이 차기 때문에 조조광직 등의 증상이 조금 더 오래 가고 좀 더 분명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은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이 있는 일부 사람에서 환경적인 요인과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자가 면역 반응이 시작을 하게 되고 이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그 관절이 손상을 받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은 혈액 검사와 임상 양상을 종합해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혈액 검사는 염증 반응 검사를 알 수 있는 혈액 검사와 그리고 자가 면역 반응임을 알 수 있는 자가 항체에 대한 검사 그리고 일반적인 혈액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X선 검사와 초음파 검사도 같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X선 검사에서는 골 자체가 파괴가 된 게 있는지 뼈에 변형은 없는지 이러한 소견들을 확인할 수 있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는 활막의 증식이나 관절액이 얼마나 있는지나 또는 관절 주변의 힘줄 그리고 조기 골 미란의 발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는 진단이 되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목표는 관절염을 조기에 조절을 해서 관절 파괴를 막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약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그다음에 항류마티스 약제, 그리고 글루코콜티코이드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와 글루코콜티코이드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관절염 또는 관절 증상을 빠른 시간 내에 조절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들은 장기간 오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병 자체를 조절해주는 항류마티스 약제를 같이 사용하게 되고 항류마티스 약제는 보통 한 종 또는 최소한 2종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때는 앞서 언급한 3종류 약을 동시에 투여하기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라면 환자 진단을 받고 일상생활에서 운동이나 음식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한참 심한 상태, 관절염이 활성 상태에 있을 때는 침범된 관절을 댈 수 있으면 쉬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절염이 조절되고 난 뒤에는 등장성 운동이라고 해서 무거운 것을 들어서 관절을 움직여주는 운동을 먼저 권하고, 이후에 관절염이 충분히 조절되고 난 다음에는 근육 운동 등의 적극적인 운동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먹는 음식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특별히 더 좋다고 하는 음식은 따로 없고, 일부 어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일부 보고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산만 섭취하는 게 꼭 좋다는 건 아니고 5대 영양소가 포함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중 중과는 관절 자체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체중 범위 내에서 체중을 조절하도록 환자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정확히 진단을 받고 꾸준히 잘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 증상뿐만 아니라 관절 외 합병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으면서 약제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류마티스 학회 공식 블로그에 보면 전국 류마티스 내과 진료하시는 병원과 연락처가 있으니 진료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수기나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질환의 이해를 위해서 동영상 검색하실 때 류마티스 학회를 치시면 또 다양한 수기와 정보를 같이 좀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류마티스 감염내과 전문의 김현재였습니다.